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가장 편입이랑 가장 궁금해 하시는 비교 대상이 수능이랑 다른 게 어떤 것인가 이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편입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별, 그 영어는 어떻게, 수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자체가 일단 학교 다닐 때 수능을 쳤었는데 조금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수능이 좀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가 그냥 만족하면서 지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취업이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공부를 해보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대학을 조금 좀 레벨을 올려볼까, 다시 열심히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에는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면 눈을 돌리면 다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 자체가 상위권 대학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편입이라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일단 시작 자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기만 하더라도 부산 안에는 부산대 정도의 학교가 가장 상위권 대학일 거고,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하자면 뭐 경북대 정도까지가 뭐 국공립 대학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원 개원한 지가 지금 3년차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 1년차 때는 친구들이 많이 일단은 뭐 편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보도 많이 없었고 해서 이제 많이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저희 3년차 좀 되니까 친구들이 좀 편입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권보다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더 레벨을 높이겠다, 편입에 대해서 레벨을 높이겠다, 학교를 더 좋은 곳에 가서 내 취업에 관련해서든 어떻게든 조금 더 내가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다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은 입시, 내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열심히 더 했었더라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다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성인 입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편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시야를 넓혀서 경북대까지 가봐도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10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경북대 친구들도 많이 지금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국공립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서울권 대학 친구들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권 안에서는 그래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경북대 아무래도 제일 좋은 국립대잖아요. 국립대인데도 지금 이 친구들이 자퇴하는 수가 매년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취업을 더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있다라고 여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자퇴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을 다니고 있는 친구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입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도 국공립을 준비했었는데 여기 가도 나 취업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공립 대학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서울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알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편입이라는 거는 일단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진학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편입은 일단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많이 친구들이 농어촌이라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속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편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4개 학기를 수료하게 되었을 때 일반 편입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전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졸업을 하셔야 일반 편입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는 전문 학사학위를 소지하셔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80학점을 수료하시면 일반 편입을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을 다니시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으시면 요거는 140학점. 그러니까 일반 편입은 80학점, 학사 편입은 140학점을 수료하시면 내가 편입의 기준이 된다.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의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그럼 일반 편입이 더 유리해요? 아니면 학사 편입이 유리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가장 유리한 건 학사 편입이죠. 근데 대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학사 편입은 140학점을 모아야 하고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을 다 졸업하고 보통 다시 3학년으로 가는 친구의 수요는 많진 않아요. 보통은 2학년까지 하고 1년 정도 휴학을 해서 학점은행제 통해 가지고 나머지 학점 모아서 학사 편입하는 친구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거의 일반 편입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2학년까지 수료를 하고 나머지는 바로 3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의 공백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랑 아까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수능과 편입은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3 수험생들이랑 반수 수험생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입은 수능에서 최상위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편입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수능에서 잘 쳤던 친구들, 최상위 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이미 좋은 학교에 다 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생각해봤자 연고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편입에서는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영어 등급, 그러니까 수능으로 쳤을 때 영어 등급이라고 치면 보통 한 제일 높아도 4등급에서 7, 8등급까지의 친구들이 보통 편입을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최상위 등급에 갖고 있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일단은 과목 자체가 6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과목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내가 재수를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새로운 걸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연계 공부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수학 하나씩 2개를 준비를 하시면 편입에 공부를 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 수가 아무래도 6과목과 2과목, 최대 2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영향들이 있겠죠. 2과목을 준비하는 것과 6과목을 준비하는 것에 양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수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위 등급의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편입도 그러면 많이 지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이 1년 준비하는데 많이 지원 못하는 거면 수능이 더 확률이 높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은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딱 한 번만 치죠. 딱 정해진 날 한 번 치고 그 시험에서 내가 최대 몇 개를 넣어요? 3개를 넣죠. 3개를 지원을 하고 아니 뭐 내신으로 해서 나중에 뭐 수시로 지원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땐 3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다 시험 일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겹치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겹친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학교들이 오전에 치거나 오후에 치거나 나눠 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일정이 겹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 횟수 제한 없이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20개에서 25개 정도까지도 지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 대비해서는 편입은 일단 수능은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3학년으로 바로 입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의 공백이 많이 없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친구들이 다 상위권 대학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편입에서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편입 지원자들이 한 이 정도의 등급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은 보통 친구들이 저희 상담을 와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편입 영어 되게 어렵다고 들었다. 그리고 편입 수학도 마찬가지고 되게 편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고 잘 못했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인 입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어떤 뭐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진로라던가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이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내가 어느 정도 꼭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책임감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비교해서는 책임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입은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입이 일단 우리가 예를 들면 토익과 토플과 탭스 공부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죠. 편입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또 생소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어차피 시작은 누구나 다 안 해봤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오시면 누구든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문대를 다녔던가 아니면 학교 안 다니고 학점은행에서 학점 모았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 입시의 결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야 하고, 그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같은 환경에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편입학 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지금 12월이죠. 12월인데 지금 첫 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첫 시험이 있었는데 보통은 학교별로 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보통 가장 빠른 시험이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월 중순에서 말까지 정도 일단은 필기 전형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모집 요강은 이미 한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거의 다 발표가 나요.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모집 요강이 나오면 원서 접수를 하고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필기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이제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는 걸 면접도 보고, 그러니까 미리 시험을 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면접도 보고 하겠죠. 1월 말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그래서 1단계 전형, 그러니까 보통 필기 시험을 치는 게 1단계 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치고 2단계 전형 때는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실기를 치는 친구는 실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게 2단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게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2월 중순 안에는 모든 전형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일정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 한 2달 정도가 내가 편입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중순 안에는 다 끝나고, 그리고 일단은 2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도 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 학교만 넣는 게 아니죠. 몇 개 학교, 여러 개 학교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다 가고 싶어도 다 갈 수가 없죠.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학교에 내가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갈 수가 없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추가 합격자 발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편입 같은 경우에 추가 합격으로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 1차에서 내가 합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2월 중순쯤부터는 추가 합격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편입 전형 자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수예요. 근데 보통의 대학들, 일반적으로 인서울권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편입 영수 전형이에요. 근데 전형 자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편입 전형 자체는. 그러니까 편입 영수 전형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공인영어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영어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게 공인영어 전형이죠. 근데 이 전형은 대부분의 학교가 많이 취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연고대는 아예 다른 전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논술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전공 과목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시립대, 부산대 요 학교들을 빼고는 나머지 학교는 거의 다 영어, 수학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편입에서 뭘 준비를 해야겠어요? 확률을 높이려면 영수 전형을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누가 여기 확률이 낮은 곳을 이것만 공부해서 준비를 하겠어요. 보통의 친구들은 편입 영수를 준비를 하면서 공인 영어도 같이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편입 영수 전형의 대학들이 모든 대학들이 여기 다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희대, 동국대, 경기대 이 학교들이 원래는 공인 영어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인 영어 전형이었는데 편입 영어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있는 학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편입 영수 전형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공인 영어를 준비를 하냐? 편입 영어가 아까 아무래도 한국의 입시, 영어 입시에서 조금 되게 많이 어려운 영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준비를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인 영어는 자동으로 준비가 돼요. 어떻게 자동으로 되냐? 그러니까 더 어려운 공부. 예를 들어 편입 영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뭐 품사 배우고 그리고 뭐 문장 구조 배우고 하죠. 근데 토익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스킬 위주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멀찌감이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입시가 아니라 거의 자격증을 따기 위한, 성적을 따기 위한 공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부 자체가 매끄럽게,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입 영어에서는 그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서 응용하고 심화까지 나간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그러니까 토익을 예를 들어 토익을 치러 그냥 가보면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나오는 독해 내용도 마찬가지고 문법 내용도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토익을 한 번도 안 쳐봤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편입 공부 조금 해보고 그리고 토익 치러 가면 성적이 그래 적어도 못해도 700점 후반대는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스킬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리스닝 정도로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 학원에 다니는 저희 반 학생들도 처음에 토익 그냥 치러 갔을 때 700 후반 나오고 뭐 800 초반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900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인 영어도 자동으로 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 영어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학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럼 이거 둘 다 대비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한 3월에서 5월 정도 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일단 저희가 매달 모의고사를 쳐요. 그러면 매달 모의고사를 치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매달 상담을 할 거예요.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정도 성적이 되면 공인 영어도 같이 준비해도 시간이 괜찮을까요? 여유롭진 않겠지만 시간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같이 준비해도 될까요? 라는 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같이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가는 그때그때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편입 영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연고대도 같이 준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 수학 성적을 조금 더 빨리 올려둬야겠죠. 그래야 논술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연고대만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 준비할 건데 만약에 연고대 다 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연고대 준비를 해서 나는 해서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일단은 두 학교만 지원을 해서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일단은 TO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연고대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연고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편입 영수 성적도 잘 나와요.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단 얘를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해 실력이라든지 다 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연고대는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잘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일단은 영수 전형과 공인 영어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는 조금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일단은 전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 과목이 일단 적어요. 편입은. 그러니까 인문계 영어, 자연계는 영수.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안 드시죠? 편입 영어는 영어, 자연계는 수학.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쟁자들 자체가 아까 상위 경쟁자들이 빠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누구나 다 편입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시작해서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추가 합격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학교 정도만 내가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보통의 친구들은 한 학교만 합격하지 않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저희도 작년 합격자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8관왕, 10관왕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8개 대학, 10개 대학을 합격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대학들은 내가 가지 않고 제일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럼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느껴져요. 뭐 20대 1, 30대 1, 뭐 60대 1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경쟁률도 앞서 얘기했던 말과 똑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한 학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 60대 1도 갈 수 있고 편입에서는 20대 1 정도는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2대1, 3대1밖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률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아무래도 친구들이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공인영어도 같이 준비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공인영어도 기본적으로 점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점수 자체가 한 이 정도, 900점 후반대 정도는 인문계는 나와야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일단 800 후반에서 900 중반 정도까지는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편입 영수를 준비하고 같이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충분히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얘만 그냥 준비를 해서 한다라고 해도 토익 900점 넘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만 대비해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고대라던가 부산대라던가 시립대라던가 이 세 학교밖에 지원을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같이 준비할 수는 있으나 얘 공인 영어만 따로 준비하는 전형을 취한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게임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나 공인 영어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높은 점수. 그 친구들은 이미 영어권에 있었거나 굉장히 준비되어 있던 뭐 이렇게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입 영수 전형과 공인 영어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인 영어를 본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공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는 편입 영수 전형은 편입 영어 그리고 편입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동일 계열, 그러니까 뭐 다른 계열 상관없이 내가 자연계 치고 싶으면 영수, 인문계 치고 싶으면 영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공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인 영어 성적은 따로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전공 시험을 공부하셔야 돼요. 해당 전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해당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다른 학과 지원하기가 쉬울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 지원하기가 힘들겠죠. 과를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에 제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인 영어 전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공까지 다 공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만 대비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 편입 영수를 준비를 하면서 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공과 동일한 전공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 영어는. 그래서 편입 영수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 어디든 지원할 수 있지만 얘는 아무래도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전공, 뭐 2년 동안 공부했던 전공 아니면 학점은행제에서 했던 전공을 가지고 얘를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원을 하지 그렇게 다른 전공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리해요. 내가 그 전공을 2년 동안 공부를 해도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힘든 게 전공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노력을 그만큼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만큼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투자했을 때 가능성이 많이 있겠느냐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될 수는 있죠. 근데 대신 내 전공이었을 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횟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무제한으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희 학원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지원하는 게 10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되고 여자 친구들은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을 때도 시험을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러 가면서 조금 긴장을 푸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 같은 경우에 한 번 딱 시험을 치고 3군데 지원하긴 하지만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나의 뭐 상황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결정이 되죠. 그 시험 한 번 때문에 모든 게 내가 지금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날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편입 같은 경우에는 10번, 10군데, 15군데, 20군데 넣었을 때 그 중에 한 군데만 잘 치면 돼요. 한 군데만 잘 치면 그 학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한 군데 이상 다 잘 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뭐 20군데, 10군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래도 한 2-3군데 이상 정도는 다 잘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이 그 정도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본인이 시험을 치러 가면서 첫 시험은 조금 더 긴장이 될 거고 두 번째도 긴장이 되겠지만 첫 시험보다 좀 나을 거고 한 10번째 치러 가면 그때 조금 긴장이 풀릴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주요 대학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합격자들이 보통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하냐 그러니까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보면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최상위권 성적을 가진 그런 1등급부터 3등급 수능 때 1등급부터 3등급이었던 친구들은 다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이랑 수도권 4년제, 2년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보통 지금 학점은행제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입은 학점은행제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학점은행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편입을 준비해서 합격하는 친구들이 여기 4년제, 2년제 다니는 친구들과 그리고 학점은행제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다 속해 있죠. 왜냐면은 학점은행제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고 학점이사 하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힘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합격한 친구들이 다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보통은 그 전적대학교 성적이 얼마나 얼마나 반영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이 보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전적대학교를 보면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 있죠? 이 학교들이 보기는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치로 봤을 때 이 많은 학교들 중에서 몇 학교 없죠? 근데 이
이거 여기를 다 본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100%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적대 성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입 영어든 편입 수학이든 기본적으로 편입 영수를 1단계로 보겠죠. 근데 이 1단계 성적 플러스 2단계를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일괄 전형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없이 그냥 영어 점수 몇 퍼센트, 전적대 성적 몇 퍼센트, 아니면 면접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봐도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30% 되지만 보통의 학교들이 백분율로 계산을 하게끔 계산법을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 만점, 보통 4.5 만점의 전적대 성적이 4.5 만점의 친구들과 3.5 만점의 친구들이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제 학생들과 전문대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봤을 때 4년제 학생을 뽑고 싶겠어요? 전문대 학생을 뽑고 싶겠어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4년제 학생 뽑고 싶죠. 더 잘하는 친구들일 거니까.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전적대 성적이 왜 안 중요하냐면 전문대 학생들이 4년제 학생들보다 성적 받기가 훨씬 더 쉬워요. 성적을 더 잘 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전문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평균적으로 비교해보자면 실제적으로는 4년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데 전문대 학생들은 성적이 더 좋아요. 전적대 성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학교에서 백분율로 만들어두지 않으면 전문대 학생들만 다 뽑히는 거예요. 만약에 편입 영수 전형에 점수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백분율로 만들어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편입 영수 전형에서 전적대 성적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입 영어 수학 성적을 그 문제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승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입 영어 같은 경우 기준으로 친다면 한 문제당 2.5점 정도씩 되거든요. 그러면 전적대 성적에서 1점 더 많은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정말 1점대, 2점대 초반 이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다 승산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2점대인데 어떻게 해요? 2점대도 합격했었어요. 한양대 합격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더라도 얘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느냐,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가고. 자, 그래서 보통 합격생을 분석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보통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 합격자들이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나눠뒀는데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수도권 지방 4년제 학생들 아니면 2년제 학생들, 학점내제 학생들이 거의 82%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들은 다 대부분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못할이란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위권도 마찬가지예요. 벗어나질 않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권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서울권 아니면은 지방권 4년제 학생들 아니면 2년제 학생들, 학점내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편입 영어랑 수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그럼 어느 학교 정도 갈 수 있을까?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내가 학교 서울권,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는 갈 수가 있을까? 마지노선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편입 영어 수학 정말 시험을 쳐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하면 이 정도면 갈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합격을 해요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달 아까 모의고사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달 모의고사를 치면 그냥 원점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 80점대 영어 기준으로 7, 80점대 나오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점수대를 가진 친구들은 이 학교들을 다 갔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모의고사 기준이고요. 근데 대신 각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학교별로 유형과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중위권 대학 5, 60점대 정도 나오면 영어 점수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여기 있는 권동홍 다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게 점수 자체가
굉장히 엄청 내가 못 풀 문제라던가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대겠어 이런 문제는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낸다고 하면 당연히 정말 못 치는 친구들이 많다. 편입 공부하는데 정말 뭐 10점, 20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준비하는 친구들이 4년제 학생들, 2년제 학생들, 그리고 학점연수 학생들, 그러니까 다 평균적으로 학교 다닐 때 크게 막 굉장히 공부를 정말 상위 점수를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 정도 점수대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낮은 학교, 여기 서울권이랑 그리고 이제 경기권 학교까지 가려면 한 요 정도 점수대가 나오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계 기준으로는 영어, 수학을 평균을 내서 몇 점 정도 되면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60점, 70점대 정도 나오면 상위권 학교들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영어보다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요. 비중도 더 높고,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조금 더 잘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대신 영어가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영어가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게 인문계 친구들보다 확률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자연계에 지원하는 친구들보다 인문계 지원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연계 친구들은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내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도 서포트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공대에서는 굉장히 인원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훨씬 더 자연계 친구들이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 60점 정도 나오면 아까 건동홍 정도, 국승세단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4대 후반, 그러니까 합쳐서 영수를 통합해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하위권 자연계 대학들, 하위권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다 좋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경기권이라든지 그 서울에서도 조금 하위권 대학들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가장 친구들이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혹시나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첨단학과 때문이라든지 편입 인원이 줄면 어떡하지? 줄어서 내가 나중에 편입 준비하려고 했는데 편입 정원이 작아서, 모집 인원이 작아서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고민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딱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뭔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상만 했을 뿐,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첨단학과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영향으로 있어서 결혼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올해 편입 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걸 수치로 보지 않고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발표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 인원과 상관이 없는 대학이에요. 왜냐면 연고대 전형 같은 경우랑 시립대 전형은 공인영어 전형이기 때문에 편입 영수 전형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낮아진 대학들이 보면 다 공인영어 전형과 그런 전형들이죠. 한양대는 왜 낮냐? 첨단학과 때문에 줄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양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 작으냐? 절대 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편입 정원에서 한양대가 원래 70명보다 더 적게 뽑았었어요. 약간 항상 내해 보면은. 근데 지금 인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100명씩 200, 거의 지금 수치로 보면은 83명, 112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편입 인원 자체가 늘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내년에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인원 대비해서 내년에도 충분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이 많을 거고, 해외 대학에서 그러니까 저희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 수업 다닐 수가 없어서 다시 리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 자체가 올해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일반 편입 정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편입학 인원을 줄일 수가 없는 이유가, 편입학 인원을 왜 못 줄일까요? 학교에서 결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손실이 있어요. 뭘로 충당을 해야 될까요? 등록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입학 인원은 절대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편입학 인원을 줄여서 본인들이
이득이 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등록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편입학 전원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하냐. 그러면 뭐 결혼이 발생한다고 해서 다 뽑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부에서 맨날 그렇게 혹시 플랜카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교육부 산정 지정 우수대학 뭐 이런 거 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매년 너희 학교는 뭐 학교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공간에 따라서 대비해서 이 정도 학생만 더 충원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인원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뽑을게요 라고 올리면 교육부에서 정해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강대는 학교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도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원래 많이 안 뽑는 학교예요, 서강대라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뽑고 싶어서 안 뽑는 게 아니라 학교 인원 대비해서 수용 공간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고, 그래서 올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편입학 인원은 절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을 하시면 아 내가 편입을 준비했을 때 조금 더 내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구나. 왜냐면 인원이 많아야 당연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올해도 그랬었어요. 첨단학과나 뭐 코로나 때문에 편입 공부하다가 거의 10월까지 9월까지 공부하다가 그만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본인의 의지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다가 나는 내 성적도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그냥 포기하지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난 몇 달 더 잘하면 성적 오를 거야 해서 정말 실제로도 성적이 올라서 지금 시험 치기 직전에 뭐 모의고사 썼거나 배치고사 썼을 때 성적이 꽤 잘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매달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게 이게 성인 입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다고 노력을 해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성인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 있으면 친구들 뭐 그렇죠. 학원 뭐 내에서 되게 소란스럽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학원은 솔직히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러 왔고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장점이고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계 그러니까 학교들별로 다 했는데 다 늘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치 자체는 거의 전체가 다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자,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조금 다른 캠퍼스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저희가 기명 다 직원 캠퍼스지, 그러니까 직영 캠퍼스지만 캠퍼스별로 조금씩 관리 방법이라던가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랑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PLC잖아요. PLC 뜻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모르시나요? 자, PLC는 저희가 퍼스널 러닝 센터예요. 그래서 1대1 관리를 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1대1로 개개인별로 저희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개개인별로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학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깊게 가서는 저희 솔직히 개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1대1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왜냐면 편입이라는 게 주변에 쉽게 누구나 뭐 나 토익 공부해 라고 하면은 쉽게 다 토익 공부하고 있지만 나 편입 공부해 라고 하면 솔직히 주변에 편입 공부하는 친구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입 공부하는 친구들이 처음엔 괜찮더라도 나중에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그냥 외로워요. 공부하는 게. 그렇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저도 피부로 느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힘들다 아니면 그 선생님 이상하다 든 뭐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풀 수 있고 말로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편입이라는 건 다 성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고 아무래도 내가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나 편입 공부하는데 라고 했을 때 조금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담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든 공부하는데 힘든 거라던가 아니면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외적으로라도 힘든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담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거를 재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얘 왜 공부가 안 되지가 걱정이 아니에요. 왜 내가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힐까? 왜 자꾸 난 이상한 생각을 하지?
나 왜 걱정이 많지? 이게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대로 공부를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잡생각들, 걱정들 때문에 솔직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학원에서 담임 선생님들 다, 반에 담임 선생님 다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다 저희가 1대1로 관리를 해요. 근데 1대1로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저희가 학생 관리 카드라고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관리 카드라고 해서 개인 파일을 다 만들어요. 파일을 만들어서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매달 치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저희가 매일 와서 테스트를 해요. 어휘 테스트. 어휘 테스트를 하고 오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한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내가 어떻게 쳤고 제 시험은 잘 쳤으면 통과를 했는지를 확인한 뒤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공부라는 게 아무리 성인들이지만 하라고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수강료 내고 이만큼 수강료 내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달 내가 성취율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공부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가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기숙학원 같은 건 없냐고. 기숙사는 없냐고. 아예 집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집에는 가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매일 내가 수행해야 되는 거는 수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들이 다 학생 관리 카드 안에다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달 정도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그걸 보면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했는지 조금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강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OT를 다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 정말 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1월에 다시 다닐 친구들, 그러니까 재등록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다 대부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만 거의 오고 저희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퇴원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3아웃제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면 이거는 학원에서 같이 공부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쳐내버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야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입을 하러 오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든 대학을 레벨을 높여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년이나 시간 들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충분히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 이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다 수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따라서 하고 있고 그만큼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직원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여러분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끌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다 그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조금 시험을 못 친 친구들 아니면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수업 자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교수들도 학생들을 관리를 해요. 공부를 하는 거나 그룹을 다시 만들어서 뭐 스터디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조금 힘든 부분을 가진 친구들 아니면 특강을 열기도 하고요. 저희 뭐 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관리를 하고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이거 제가 했던 건데 집에 안 보냈어요. 집에 안 보내고 데스크 앞에서 다 재시험 치고 집에 갑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칩니다. 다 칠 때까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재시험 치거나 그리고 뭐 다른 재시험이 꼭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만 듣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복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수업은 당연히 수업대로 하지만 그 외적으로 다른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학원에서 다 지켜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궁금하신 게 시간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혹시 자연계 친구 있어요? 자연계 준비할 친구? 다 자연계? 인문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면 일단은 그러면 인문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영어 수학이기 때문에 영어는 언제 수업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영어 수업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 수, 목, 금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은 화, 수, 목,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9시 반부터 수업인데 9시까지 등원을 해서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에 데일리 테스트 단어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시까지 수업은 진행되지만 시험을 통과 못하면 집에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화, 수, 목, 금 영어 수업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월, 화, 수, 목, 금 다 수업이 있어요. 근데 화요일은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다 수업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6시 사이에 수업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 화에 5타임씩 총 10타임 진행이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16타임 수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 화, 수, 목, 금 다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안에 뭐 영역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에 문법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독해, 논리 이렇게 들어가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와서 데일리 테스트 진행을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그날 다 완성을 하고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다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강료 같은 부분에는 지금 오늘 이제 저희 설명회 때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는 최대 10만 원 할인이 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지금 1대1 끝나고 나셔서 1대1 상담을 받으실 때 그거를 충분히 다 설명을 다시 듣고 다시 한 번 더 궁금하셨던 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개별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지금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대1 상담 때 또 질문을 주셔도 되니까 지금 질문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네, 질문 읽어주세요. 일단은 각 학생이 질문 올린 건데 11월에 군대 전역을 하고 11월이요? 11월에 네. 전역을 하고 토익을 빠르게 900 초반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내년 초부터 이제 편입 공부를 이제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성대나 중앙대 공대표니까 자연계열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궁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토익을 미리 끝내고서 편입 학원에 와야 되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이거를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토익을 끝낸다는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은 게 편입 영어를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토익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입 영어는 더 분량이 많고 해야 될 공부가 많이 있고, 편입 그 토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을 끝낸다기보다는 편입 영어를 먼저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토익은 자연스럽게 다시 내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900점 이상까지 해서 완성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솔직히 편입 영어 빨리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한 5월에서 7월쯤 시험을 쳐보면 900 이상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편입 영어는 또 다른 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익을 끝내고 편입을 해야지가 아니라 편입 영어를 먼저 시작을 해서 편입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속해지는 게 토익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빨리 편입 영어를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토익 실컷 준비하고 한 5월쯤 돼가지고 저 이제 토익은 다 900점 이상 나오고 900 후반 나오는데 이제 편입 영어 하려고요. 그때 되면은 못 따라와요. 편입 영어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적어도 지금 뭐 1학년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근데 충분히 사람마다 시기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내가 기본적인 편입 기초부터 영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민을 두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년 2학년으로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고 우리 커리큘럼까지 기본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한국은 다닐까요? 인강을 들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학원을 다녀서 좋다, 인강을 들어서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본인한테 잘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 전반적으로 편입의 제도와 편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편입은 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 쳐보면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어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다 그냥 떠도는 얘기들 뿐이지 정말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알고 어떻게 공부를 하지? 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으로만 해가지고 인강을 듣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강을 듣다가 학원에 와서 조금 인강으로 하기에 너무 부족해서 학원에 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문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편입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공부를 보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학원을 다니시면서 내가 부족한 뭐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논리를 조금 더 보충을 해야겠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인강으로 보충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되 왜냐하면 내가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일단은 인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단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길은 학원에서 해주는 방향대로 알려가면 훨씬 더 본인이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토대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인강으로 보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인강 꼭 듣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 내가 조금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또 문제풀이 좀 하고 싶다라던가 요 정도의 인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렇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뭐 서형대수 그리고 다변수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공학수학까지. 그래서 그 정도 공부를 커리큘럼상 그러니까 1, 2월에는 일단 미분일 거고요. 3, 4월에는 적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월까지 파이널까지 해서 수학은 진행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2월에는 개념 완성 그리고 3, 4월에 이론 그리고 그 다음 응용, 심화, 파이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정이 2개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과정이 종료된다. 그 종료되는 게 끝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여기서는 지금 끝나 있구나. 혹시 여기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하실 분들 있으세요? 같이 얼굴 보기도 부끄러우세요? 없나요? 그럼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마치고 저희가 1대1 상담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상담 때 혹시나 좀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까만색 파일 펼쳐보시면 거기에 상담 신청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인 인적사항 조금 적어주시면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사항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상담이 가능해서 그 앞부분에다가 작성을 하고 계시면 온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을 부를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사항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대1 상담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